안녕하세요, 오렌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학 반응과 열의 출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 중에 산과 염기 그리고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염기 반응과 산화환원 반응은 화학 반응의 대표적인 두 가지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을 나눠볼 수 있는 기준은 없을까? 바로 오늘 배우는 게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바로 열의 출입을 가지고요. 열의 출입을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누는데 바로 한 가지 카테고리는 발열 반응, 나머지 한 가지 카테고리는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런 열의 출입은 왜 발생을 하느냐? 우리가 반응이 일어날 때는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변화하는 걸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반응물의 에너지 수준과 생성물의 에너지 수준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이 값의 에너지만큼이 밖으로 나오거나 반응할 때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그 에너지 차이에 따라서 열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이 생긴다. 즉, 열 에너지가 들어가는 과정은 흡열, 열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는 과정은 발열 반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첫 번째 반응, 발열 반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열 반응은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방출하는 반응입니다. 발열, 단어에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발열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핫팩 같은 경우. 우리 수능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데 수능 때 많이 사용하는 핫팩 같은 경우 찢어서 반응을 시키면 화학 반응에 의해서 열이 방출돼서 우리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과정이죠.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화학 반응에서 대표적인 발열 반응 세 가지를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소 반응이에요. 연소가 뭐였죠? 태우는 거죠. 메테인의 연소 반응과 같이 불을 내는 과정은 빛과 열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발열 반응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진에는 없는데 중화 반응도 대표적인 발열 반응 중에 하나로 됩니다. 발열 반응, 중화 반응을 할 때 우리가 중화열이 발생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중화열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산염기 반응이 발열 반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반응으로는 금속과 산의 반응입니다. 모든 금속이 반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속과 산의 반응, 산과 반응하는 금속을 강한 산과 반응시키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여러분 다들 알고 있는 산의 특성이죠. 이러한 산의 특성이 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실 수소기체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열도 같이 방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철의 산화 반응. 철의 부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철의 부식 반응 역시, 녹쓰는 것 역시 오랜 시간 진행돼서 우리가 체감할 순 없지만 발열 반응에 해당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흡열 반응입니다. 열을 바로 흡수하는 반응이죠. 내 주위에 가지고 있는 열을 흡수해서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반응이 진행되다 보니 주위에 있는 열 에너지가 전부 다 반응에 사용이 되고요. 열 에너지를 뺏긴 주위의 온도는 낮아진다. 한마디로 시원해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발열 반응에서 핫팩을 얘기했듯이 흡열 반응에는 아이스팩이 적용이 되겠네요. 자,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두 가지 반응입니다. 광합성 그리고 질산 암모늄이 물에 녹는 반응이 바로 흡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시가 될 텐데요. 우리가 세포 호흡을 하면 광합성의 정반대 반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호흡을 하면 뭐가 발생하죠? 열이 발생합니다. 즉 세포 호흡은 발열 반응이에요. 그에 반대되는 광합성 과정은요, 흡열 반응에 해당을 합니다. 탄산수 나트륨의 분해는 지금 그림에 없긴 하지만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분해된 형태의 에너지가 더 높기 때문에 그만큼의 차이값을 흡수하는 과정. 질산 암모늄이 물에 녹는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확인 문제를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확인 문제 같이 풀면서 발열과 흡열 반응을 화학식에서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데요. 화학식을 보고 이게 어떠한 종류의 반응인가 혹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반응인가를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억을 볼게요. 염산과 아연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색이 안 보이네요. 염산과 아연의 반응. 염산과 아연을 반응시켰다. 앞서 배운 여러 가지 발열과 흡열의 예시들 중에서 어디에 해당을 할까요? 바로 금속과 산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수소기체와 함께 열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발열 반응, 즉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맞는 복이죠. 자, 두 번째 볼게요. 보입니까? 얘 이름이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흡열 반응의 예시 중에 질산 암모늄을 물에 녹이는 반응이라고 했던 게 기억나시나요? 바로 질산 암모늄 NO3-와 NO3-와 암모늄 NH4+가 반응해서 만들어진 이 화합물의 이름은 바로 질산 암모늄입니다. 질산 암모늄을 물에 녹인 후에 이온화되어 있죠. 질산 암모늄을 물에 녹이는 반응, 즉 흡열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에탄올이죠? 에탄올과 산소랑 반응시켰다. 그리고 생성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이다. 우리 연소 반응, 완전 연소를 시켰을 때 반응 조건이 기억이 나시나요? 연소할 때는 어떤 물질과 산소가 만나서 이 물질에 들어있는 만약에 물질이 탄소랑 수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면 생성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야 한다. 이것이 탄소 화합물의 완전 연소 조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에탄올 역시 탄소 화합물에 해당을 하고요. CHO로 이루어진 것들이 산소와 연소 반응을 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된다. 완전 연소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디귿 반응은 연소 반응에 해당을 합니다.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얘는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하나요? 바로 황산이죠. 황산. H2SO4 황산, 매우 강산에 해당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NaOH 뭡니까? 수산화나트륨, 즉 강염기가 되겠습니다. 아레니우스 산과 아레니우스 염기가 만나 물을 생성하는 과정, 바로 무슨 반응? 중화 반응에 해당을 하고요. 우리 중화 반응이 어떤 예시였죠? 흡열 반응, 발열 반응의 예시였습니다. 자, 그럼 답은 몇 번? 기억,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흡열과 발열 반응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 그냥 화학식만 보고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필수적으로 항상 그렇게 반응하는, 예를 들어 연소 반응 같은 경우는 항상 발열 반응이거든요. 이러한 예시들을 지금 작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시에 해당하는 발열과 흡열 반응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측정할 수는 없는가? 이 열 에너지를 측정한다면 얼마만큼의 에너지 차이를 낼 수 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열량, 즉 열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체크를 할까요? 바로 온도가 열 에너지가 흡수 혹은 방출되는 과정에서 주위의 온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걸 측정한다면 나오고 들어가는 열 에너지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열량은 quantity 맞나? 열량은 Q라고 사용을 할 거고요. 대문자 Q. 이 Q는 C, M, 델타 T. CMT라고 하는데 시멘트로 외우시면 좀 편합니다. 왜 그렇게 외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외웠었어요, 쌤은. 그래서 C, 비열, M, 질량, 그리고 델타 T는 온도의 주위의 온도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온도 변화는 쉽게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온도가 변한 것의 질량, 나중에 뒤에서 좀 설명을 할게요. 온도 변화를 한 것에 질량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비열은 무엇이냐? 여러분 비열은요. 어떤 물질이 1g 있을 때 얘를 온도를 1도 높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물질 1g을 1도 높일 때 필요한 열 에너지가 있겠죠. 이걸 비열이라 합니다. 그러면 비열이 크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온도를 1도 높이는데 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쉽게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 가시나요? 비열이 크다라는 건 열 에너지가 1도 높이는데 많이 든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쉽게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식으로만 보면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열량을 측정하는 실험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볼게요. 자, 과자의 연소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의 측정입니다. 과자의 연소 반응이니까 기본적으로는 발열 반응이겠지요. 즉 온도가 높아질 거예요. 어떤 것의 온도가 높아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자를 여기다 놓고 공기가 들어가게 연소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다 과자에다 불을 붙여요. 이렇게 불을 붙이면 위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죠. 깡통은 열의 출입을 가능하면 막아주기 위한, 연소도 잘 시키기 위한 용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과자에 불이 붙으면 열이 발생하고요. 그 열이 물에 그대로 전달이 되겠죠. 즉, 열 에너지의 방출이 물의 온도를 높이는데 사용이 됩니다. 즉, 물의 온도가 변화한다라는 걸 온도계로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요. 오케이? 자, 그럼 사용된 과자의 질량 W1을 먼저 측정을 할 거고요. 플라스크에 물 mg을 넣은 후 이게 질량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장치하고 원래 첫 번째 물의 온도 T1을 잽니다. 그런 후에 가열 후에 온도가 올라간 다음에 물의 온도를 측정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 Q는 시멘트라고 했죠. 온도의 차이값은 어떻게 된다? 높아진 T2에서 처음 온도인 T1을 제거하시면 되겠고요. 좀 안 보이나? 그 다음에 타고 남은 질량 W2를 측정합니다. 즉, 우리가 처음에는 W1이었는데 나중에는 W2만큼 탔다라는 거는 이 차이값만큼이 열을 발생시키는데 사용된 과자의 질량이겠죠. 그 다음에 물이 얻은 열량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데 시멘트 우리가 아는 거랑 얘는 뭘까요? 4.2. 얘가 바로 물이 얻은 열량에 대한 계산이기 때문에 이 C, 비열입니다. 바로 C 4.2 줄 퍼 그램 도시. 단위가 좀 특이하죠? 1g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의 양이라서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고요. 그래서 4.2만큼이 물에
비열이 되겠습니다. 왜 쌤 물에 비열을 넣나요? 과자에 비열을 넣은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실험을 할 때 물의 온도가 올라간 걸 가정하고 우리가 실험을 했죠. 즉 물의 열 에너지를 방출한 걸 그대로 받았다는 가정하에 물의 온도 변화, 물의 질량, 물의 비열을 넣어서 반응열 Q를 발생한 열 Q를 측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알맞은 숫자들 다 확인을 해보면 물의 비열인 거 이제 아시겠죠? 물의 비열. 그다음에 M은 누구의 질량이냐? 물의 질량 M이 내려옵니다. 쌤 그럼 과자의 질량은 왜 쟀습니까?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온도 차이 T2 빼기 T1을 곱해주면 물이 얻은 열량이 곧 과자가 연소할 때 방출한 열량이라고 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자 몇 g당인지 책정하려고 요걸 잰 거예요. 과자 1g당 연소할 때 발생한 열량은 여기서 계산한 Q 값을 그람 값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러면 1g당 연소 시 발생한 열량이 계산이 됩니다. 사실 과자 1g이라고 하기에는 과자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분자량도 측정할 수 있는 게 없고 몰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과자 1g당의 연소 열량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확인 문제 2번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적용되어 있는 실험 장치예요. 자, 연소 전에 과자의 질량은 5g, 연소 후에 과자의 질량은 2.9g이 되었습니다. 물이 담겨있는 이 삼각 플라스크에 담겨있는 물의 질량은 200g이고요. 처음과 나중에 물의 온도 변화는 15도씨입니다. 이만큼 증가했죠. 자, 그러면 과자 1g을 연소하는데 발생한 열량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과자가 얻은 열량 Q는 C, M, 델타 T가 될 거고요. 각각의 알맞은 데이터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열은 물의 비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시된 물의 비열인 4.1을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고요. 여러분 알기 편하게 단위도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너무 뒤로 갔다. 물의 비열은 줄 퍼 그람 도씨가 되겠고요. 여기서의 물의 질량은 얼마? 200g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온도는 40도씨에서 25도씨를 뺀 값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4.2g per 줄 도씨는 도씨 곱하기 200g 곱하기 15도씨가 되고요. 쌤, 왜 단위를 굳이 쓰나요? 쌤은 단위 쓰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검산할 때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하려는 열량은요, 에너지 값이기 때문에 단위가 줄이에요. 그럼 옆에 있는 이 식을 계산했을 때 줄의 단위만 남을 수 있게 계산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람, 도씨 없어지죠. 그리고 나머지 값을 전부 다 계산을 하면 몇이냐? 선생님 계산해왔어요. 12,600 줄이 됩니다. 자, 줄 단위만 딱 남았죠? 이게 중요한 검상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그람 1g당. 지금 12,600은 몇 g을 소비했을 때? 2.1g을 소비했을 때에 대한 값이에요. 그러면 1g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600을 2.1로 g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값이 얼마냐? 바로 6,000이 되겠습니다. 1g당 연소 열량이 있기 때문에 단위는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킬로줄로 바꾸면 6kJ per g이 되겠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운 발열과 흡열의 개념 잘 머릿속에 넣도록 하세요.